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아주 좁고 어두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집트의 모래폭풍, 감신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누런 먼지 구름이 현장 사무소를 집어삼킬 듯 때리고 있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 두 남자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쪽은 이집트의 엘리트 청년 엔지니어 아흐메드입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방금이라도 책상을 뒤엎을 기세죠. 그리고 그 맞은편,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게 패인 주름,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한국에서 온 강헌 단장입니다. 아흐메드가 소리칩니다. 이건 미친 짓이라고요. 규정에도 없고 설계도에도 없는 방식으로 전력을 연결하다니,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핏대를 세웁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하려는 건 정석적인 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때 강 단장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작업 조끼 주머니를 뒤적거립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온 건 붉은색 비닐 포장지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겁니다. 초코파이. 그 볼품없는 덩어리를 강 단장이 아흐메드 앞으로 툭 던집니다. 먹어도. 머리 쓰려면 당 떨어지면 안 돼. 아흐메드는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국가전력망 붕괴까지 딱 12시간 남았습니다. 카이로 시내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 고작 과자 부스러기라니요. 하지만 아흐메드는 몰랐을 겁니다. 그 찌그러진 초코파이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말이죠. 강 단장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과 절박함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정전 위기가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샤인 프로젝트. 수조 원이 걸린 이 사업에서 유럽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손을 떼고 도망쳤습니다. 남은 건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붉은 경고등과 이역만리 한국에서 날아온 늙은 기술자 몇 명뿐입니다. 바깥 세상은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기한 내 완공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떠들어댔죠. 하지만 강 단장은 묵묵히 뭉개진 초코파이 포장을 뜯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몰아치는 모래폭풍 소리를 뚫고 나직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걱정 마라. 우리 땐 이거보다 더한 어둠 속에서도 불을 켰으니까. 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들이 말도 안 통하는 사막 한가운데 갇혀서 이 찌그러진 초코파이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이 프로젝트는 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시작은 정확히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계를 딱 72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섭씨 45도.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깊숙한 곳까지 뜨거운 모래가 씹히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이 찜통 더위 속에 한국에서 날아온 긴급 대응팀 15명이 서 있었습니다. 보통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러 왔다면 화환을 든 환영 인파나 플래시 세례가 있어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낡은 미니버스 한 대와 잔뜩 찌푸린 얼굴의 이집트 공무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에겐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원래 이집트의 차세대 전력망 사업, 일명 샤인 프로젝트의 주인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럽의 거대 기업이 수주했던 사업이었죠. 그런데 완공을 딱 일주일 남기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핵심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 유럽 기업, 위약금을 물어내는 게 낫겠다며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에 폭탄을 남겨두고 도망친 셈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집트 정부가 급하게 SOS를 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속도가 빠르다며 어떻게든 기한만 맞춰줘. 이런 심산이었겠죠.
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카이로 시내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강 단장의 눈에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는 게 보였을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단순히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이집트 전체가 블랙아웃, 즉 대정전 사태를 맞게 된다는 것을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상황은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통제실 바닥에는 전임자들이 버리고 간 서류 뭉치가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고 곳곳에 벗겨진 전선들이 뱀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이집트 현지 엔지니어들은 팔짱을 낀 채 한국 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명확했습니다. 유럽 최고 기술진도 포기했는데 동양에서 온 당신들이 뭘 하겠어? 라는 불신과 조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들의 텃세가 아니었습니다. 강 단장이 상황 파악을 위해 메인 서버실의 문을 열었을 때 등 뒤에 있던 팀원들 입에서 억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버렉이 비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니터에 뜬 화면은 시퍼런 블루 스크린. 그리고 그 위엔 데이터 없음이라는 문구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유럽 기업이 그냥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모를 기술 유출을 막겠다며 혹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핵심 운영, 소프트웨어와 설계 데이터를 싹 다 포맷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보타주, 즉 고의적인 방해였습니다. 강 단장의 손에 들린 건 이집트 정부가 건네준 거표지뿐인 계약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설계도도 없고 운영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감까지는 딱 72시간 남았습니다. 3일 안에 이 거대한 국가 전력망을 바닥부터 다시 짜서 돌려야 합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모두 강 단장에게 쏠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미친 도박에 판돈을 걸어야 할까요?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순간 현장 책임자인 이집트의 고위 관료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강 단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거치지 않은 어설픈 영어로 한국 팀의 자존심을 긁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거봐, 당신들도 도망치고 싶지? 한국 기술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이집트 관료의 비웃음 섞인 도발. 한국 기술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말을 들은 강 단장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얼굴을 붉히며 변명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강 단장은 마치 귀찮은 팔이라도 쫓는 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관료를 향해 짧고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다 떠들었습니까? 우린 바빠서 이만. 강 단장은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텅 빈 관제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자신의 낡은 공구 가방을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웅성거리던 현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해하는 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 뭐해? 줄자 가져와. 테스터기 다 꺼내. 이집트 엔지니어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도 없고 설계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버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전선 굵기를 일일이 캘리퍼스로 재고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라가며 종이에 그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 완성된 물건을 거꾸로 분해해서 설계도를 역으로 추적해내는 방식이죠. 말이 좋아 공학이지 이건 사실상 노가다나 다름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지도가 없으니 직접 걸어가면서 지도를 그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유럽 기술자들은 매뉴얼의 점 하나만 틀려도 작업을 중단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이 아예 없는데도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산업화 세대가 몸으로 익힌 전매 특허,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작업 시작 1시간 만에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바로 현장 감독관이자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 엔지니어 아흐메드였습니다. 그는 시뻘개진 얼굴로 달려와 한국 팀의 작업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아흐메드는 유럽 명문 공대 출신의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지금 한국 팀이 하는 짓은 과학이 아니라 야만이었습니다. 그는 강 단장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공식 설계도 없이 고압 전류 시스템을 건드려요? 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쇼트라도 나면 이 설비 전체가 날아간다고요.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안전 규정상 도면 없는 작업은 절대 금기 사항이니까요. 현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젊은 엘리트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늙은 베테랑의 기싸움. 강 단장이 쓰던 장갑을 벗어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흐메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 말이 맞아. 규정 중요하지. 강 단장은 천천히 하지만 거칠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잘난 규정 따지다가 3일 뒤에 카이로 병원 인큐베이터 전기가 다 끊어지면 그때도 규정 타령할 건가? 자네가 쓴 그 안전모, 머리 보호하라고 쓴 거지 생각 멈추라고 쓴 거 아니야. 아흐메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현실을 찌르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흐메드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입술을 깨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상부기관에 한국팀의 작업 중지를 요청하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창밖에 하늘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의 불청객, 모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동시에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강 단장은 이 꽉 막힌 엘리트 청년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아니, 설득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시점은 현재,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컨테이너 안입니다. 창문이 깨질 듯 덜컹거리는 소음 속에서 아흐메드는 식탁 위에 놓인 찌그러진 초코파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멱살을 잡을 듯 으르렁거렸던 두 사람. 아흐메드는 떨리는 손으로 끈적하게 녹아버린 비닐 포장을 벗겨냅니다. 초콜릿은 다 녹아서 손가락에 묻어나고 마시멜로는 흉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은 아니죠. 하지만 아흐메드는 체념한 듯 그 덩어리를 입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혀끝에 닿는 강렬한 단맛.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친 뇌에 당분이 공급되자 날카롭게 곤두섰던 신경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단장이 믹스커피 종이컵을 호호 불며 입을 엽니다. 달지? 우리 땐 그게 없어서 설탕물 타 마시고 버텼어. 강 단장의 시선은 아흐메드를 지나 먼지 자욱한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서울 구로공단. 내 첫 직장. 그때 우리 공장엔 창문도 없었지. 전기가 부족해서 낮에도 촛불 켜고 납땜을 했어. 아흐메드가 씹던 것을 멈추고 강 단장을 바라봅니다. 최첨단 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온 기술자가 촛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희가 지금 겪는 이 정전 위기, 우리는 밥 먹듯이 겪었어. 전기가 끊기면 기계가 멈추고 기계가 멈추면 그날 공치는 거야. 그럼 굶어야 했지. 나한테 전기는 기술이 아니라 밥줄이었고 생명이었어. 그제야 아흐메드는 깨닫습니다. 도면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던 한국팀의 무모함. 그건 원칙을 무시하는 오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 길을 뚫어야만 했던 생존 본능에서 나온 습관이었다는 것을요. 이 늙은 기술자의 주름진 손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둠을 뚫고 지나온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아흐메드는 입가에 묻은 초콜릿을 닦아내며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건 당신들 나라 일도 아니잖아요. 강 단장은 빙긋 웃으며 텅 빈 초코파이 봉지를 톡톡 칩니다. 똑같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간절한 거나 옛날 우리가 간절했던 거나. 기술자는 말이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면 안 돼. 그게 우리 밥값. 순간 컨테이너를 때리던 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독했던 감신, 모래 폭풍이 지나간 겁니다. 아흐메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 자신의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단장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해둔 보조 회로도가 하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유럽 기업이 데이터를 삭제할 때 아흐메드가 몰래 적어두었던 비상용 노트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팀을 믿지 못해 숨겨두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찌그러진 초코파이 하나로 세상에 나온 겁니다. 강 단장이 장갑을 다시 낍니다. 거봐,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 가자. 불 켜러. 모래 폭풍은 멈췄지만 시간이라는 더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 아흐메드가 건넨 비밀 메모 덕분에 끊어진 회로의 지도는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끝까지 이들을 시험하려나 봅니다. 마지막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장님, 규격이 안 맞습니다. 이집트의 전력 시스템은 유럽식 3상4선식,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 부품과는 묘하게 아귀가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폰 충전 구멍에 갤럭시 충전기를 꽂으려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죠. 새 부품을 공수해 오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다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강 단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단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선풍기 한 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고장 난 거지?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멀쩡한 선풍기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조각이 튀고 강 단장은 그 안에서 구리코일 뭉치를 끄집어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돼.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 게 우리 전공이잖아. 강 단장은 펜치 하나를 들고 구리선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기계 부품 대신 손으로 꼰 구리선을 억지로 연결해 전기가 흐르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른바 점프 기술.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오직 현장에서 굴러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야매, 아니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아흐메드가 기겁을 하며 말렸습니다. 단장님, 저항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과열로 터집니다. 강 단장은 땀이 흘러 눈을 찌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계산해. 내가 꼬는 속도에 맞춰서 저항값 계산해서 불러. 그때부터 기묘한 2인조의 합주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늙은 기술자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선을 꼬고 납땜을 하고, 이집트의 젊은 엘리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실시간으로 수치를 불러줍니다. 저항 0.5옴 증가. 길이 2cm 더 줄이세요. 오케이. 전압 안정권. 3번 포트 연결하세요. 서로 말도 잘 안 통하던 두 사람이 지금은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남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배전반 앞에서 두 사람의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세대가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하나로 녹아드는 용광로와 같았죠. 마침내 강 단장이 마지막 납땜을 끝내고 후하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모양새는 엉망이었습니다. 온통 절연 테이프가 덕지덕지 감겨있는 꼴이 마치 프랑켄슈타인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테스터기를 갖다 대자 삐하는 맑은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통전 완료. 전기가 흐르는 길이 뚫린 겁니다. 시계는 카운트다운 10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강 단장이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아흐메드에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봤냐?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다. 아흐메드도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저 거대한 메인 스위치를 올리는 일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저 거대한 메인 스위치를 올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10분 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 단장과 아흐메드가 만든 그 기괴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회로가 배전반에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순간. 그런데 정말 드라마처럼 최악의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당장 멈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관제실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일 전 공항에서부터 한국 팀을 무시했던 그 이집트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청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관료는 배전반에 덕지덕지 붙은 절연
테이프와 튀어나온 선풍기 코일들을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가기관 시설에 이런 쓰레기를 붙여놔요? 그는 당장 한국팀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유럽 기업도 못한 걸 한국이 해내면 그동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던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테니까요. 차라리 한국의 기술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보고하는 게 그에겐 더 안전한 시나리오였던 거죠. 청원 경찰들이 강 단장의 팔을 잡으려던 일촉즉발의 순간 누군가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흐메드였습니다. 평소라면 상사의 눈도 못 쳐다보던 그 얌전한 엘리트 청년이 지금은 도끼 품은 눈으로 관료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 떼지 마십시오. 아흐메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기술입니다. 만약 이분들을 끌어내고 싶다면 제 사직서부터 수리하고 끌어내십시오. 늘 규정 뒤에 숨어있던 아흐메드가 생전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겁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이집트 엔지니어들도 하나둘씩 한국팀 주변으로 모여들어 인간 방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거죠. 관료는 씩씩거리며 손목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좋아. 딱 10분 주지. 그 안에 불 안 들어오면 너희 전원 다 감옥행이야. 알았어.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 단장이 아흐메드의 어깨를 꽉 쥐었다 놓습니다. 강 단장의 손이 메인 레버를 잡았습니다. 감옥이냐 영웅이냐. 운명은 이제 이 낡은 레버 하나에 달렸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제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 감돌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벽에 걸린 아날로그 시계의 초침 소리뿐입니다. 강 단장의 거친 손이 메인 레버 위에 올라갑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아흐메드를 쳐다봅니다. 아흐메드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강 단장이 기압과 함께 레버를 힘차게 당깁니다. 투입! 철컥 육중한 파열음이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1초, 2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패한 걸까요? 그 순간 발밑에서부터 웅하는 낮은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변압기가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 꼬아 만든 구리선을 타고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전압 정상, 주파수 동기화 완료. 오퍼레이터의 외침과 동시에 창밖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 잠겨있던 카이로 시내가 꿈틀거립니다. 멀리 나일강 변의 가로등이 도미노처럼 켜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마치 검은 도화지 위의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얼싸안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흐메드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 콧대 높던 엘리트가 엉엉 소리내어 옵니다. 그건 단순한 전등 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지켜낸 국가의 자존심이자 미래였습니다. 강 단장은 그 소란스러운 환호 뒤편으로 한 걸음 물러나 창가에 섰습니다. 나일강 위로 비치는 화려한 야경. 그 불빛 위로 50년 전 한강의 기적이 겹쳐 보입니다.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으며 강 단장이 나직하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만하면 훤하다. 72시간의 사투. 맨 땅에 헤딩하며 지켜낸 약속. 한국 기술진이 이집트에 선물한 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할 수 있다는 뜨거운 희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기적 같은 밤이 지나고 카이로 공항 출국장. 일주일 전처럼 강 단장과 한국팀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훈장을 주네, 감사패를 주네하며 난리가 났지만 강 단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기술자가 일 끝났으면 집에 가서 김치찌개나 먹는 거지. 훈장은 무슨. 그게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막 게이트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옵니다. 아흐메드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강 단장 앞을 가로막은 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건 며칠 전 강 단장이 그에게 던져주었던 찌그러진 초코파이 봉지였습니다. 그
그 빈 봉지를 코팅까지 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흐메드가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단장님도 선생님도 아닌 투박한 형님이라는 한마디. 그 말 속에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단장은 씩 웃으며 아흐메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해라. 이제부턴 내가 지키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나일강이 보입니다. 1년 뒤 한국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집트 현장에는 지금도 그들이 고쳐놓은 배전반이 돌아가고 있는데 현지 기술자들은 그 스위치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코리안 스위치. 어둠을 뚫고 빛을 가져온 사람들. 우리가 판 건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만이 줄 수 있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노하우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나일강의 기적이 되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땀 흘리고 있을 자랑스러운 한국의 기술자들. 그들의 묵묵한 뒷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팩션 시나리오 감동 캡슐이었습니다.